안녕하세요. 지금 뉴스를 보면 집주인들이 급매를 거둬들이고 있다.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규제를 풀었더니 집값 1억 올라 송도, 세종 거래량도 늘었다. 23년 2월 14일 10시 18분 오늘자 뉴스입니다. 근데 2월 11일 오후 6시 뉴스에서는 다시 떨어지는 집값, 규제 풀어도 효과 한계. 뉴스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 낙폭이 줄던 집값이 최근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곳도 많습니다. 부동산 하락이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3년 2월 11일입니다. 무너지는 집값, 심리적 저지선, 목동은 3년 만에 10억선 붕괴,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 6주 만에 낙폭 확대.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갭투자 뉴스죠. 싸게 사서 전세 놓자, 급매 갭투자 쑥. 23년 2월 14일 오늘자 뉴스입니다. 보면 서울 송파 노원 경기 화성 급락지역 중심의 거래량 늘어. 뉴스가 너무 헷갈리죠. 부동산이 너무 하락하고 있다. 싸게 사서 전세 놓자, 갭투자까지 이제 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뉴스가 너무 나오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들이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이런 집값에 대한 시장의 상황이나 추세를 확인할 때 우리가 뉴스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KB부동산 통계입니다. KB부동산이 뭐냐면요.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 가면은 은행은 그 집값을 알아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때 은행에서 집값을 측정하는 자료로 삼는 게 바로 KB부동산 시세입니다. 그 KB부동산 시세는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대단지 쪽에 가보시면 그 부동산 그 앞에 스티커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KB부동산 협력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 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두 개씩은 꼭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표본이 되게 많다는 거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데가 KB부동산 것입니다. KB부동산 자료는 어떻게 찾느냐? 네이버에 이렇게 KB부동산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KB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도 나옵니다. 홈페이지도 되고 리버부동산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KB 홈페이지 누르시면요. 홈페이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줄 4줄짜리가 있죠. 이 줄 4줄짜리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KB 통계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KB 통계 보이시죠? 이 KB 통계를 누르시면 월간 통계, 주간 통계가 나옵니다. 월간 통계는 뭐 매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주간 통계를 찍어 볼게요. 주간 통계를 보시면 가장 요 따끈따끈한 2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이 통계가 그 토요일날 저녁 정도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기 2월 6일자 주간 그 시계열 해가지고 엑셀 요거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찍어가지고 다운받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이 아파트 시세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월 6일자입니다. 2월 6일자 가장 최근에 나온 요 아파트 통계인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아파트 매매 가격 정감률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정감률인데 그 2월 6일자에 보면 전국은 0.4에서 0.1로 다시 조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떨어졌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0.51에서 0.39로 약간 올랐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습니다. 0.32에서 0.3이었죠. 1월 30일 0.3인데 2월 6일날 0.37이 떨어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올랐어요. 0.5에서 0.2로 올랐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또 많이 더 올랐습니다. 1월 30일 같은 경우에 0.88이었는데 0.45 거의 이제 이 수치적으로는 2배 가까이 올랐던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약간 올랐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시는 떨어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올랐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올랐는데 서울시 중에서도 한번 요 구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월 30일 1.23에서 1.02로 올랐었죠. 그리고 서대문구,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0.66에서, 성동구는 약간 떨어졌네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구보다는 이 오른 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대문구도 올랐죠. 마포구도 올랐죠. 동대문구도 올랐죠. 도봉구도 올랐고, 노원구는 약간 떨어졌네요. 광진구는 올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씩 오르면서 이렇게 한 두세 군데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북구 14개 중에서는 0.52에서 0.47로 약간 올랐습니다. 근데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송파구 쪽도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송파구, 강남구 쪽 붙으면은 아까 그 강북구 쪽 있는 쪽보다는 좀 많이 더 올랐습니다. 1월 30일 0.64에서 0.49로 올랐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더 많이 올랐어요. 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1.14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올라오는 거죠. 16일 0.78, 0.72, 0.20까지 올랐습니다. 2월 6일자 이 자료에 보면은 거의 다 2월 6일자에서는 저희 다 전체가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오르고 있는 상태고, 그 광역시 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광역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개 광역시는 아까 떨어졌었죠. 부산은 0.27에서 0.28 거의 뭐 크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네요. 동구는 약간 올랐고요. 서구는 약간 그 거리가 올랐던 것 같네요.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약간 또 떨어지고 이렇게 크게 변화가 그렇게 서울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0.4에서 0.45로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게 되어 있네요. 좀 전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이 자료들은 아파트 매매 가격 정감률입니다. 매매 가격이 올랐느냐 좀 더 떨어지느냐. 근데 이게 물론 보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좀 더 떨어졌던 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직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르진 않았는데 서서히 확대폭이 늘어났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금매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금매들이 거래가 되면서 1월 3일 날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1월 3일 날 대책이 나왔는데 이 거래들이 금매가 되면서 한 1, 2주 정도 후에 거래가 되면서 금매들이 가격이 확 떨어지고, 이 금매들이 첫 번째로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래되는 것들은 0.39 정도로 해가지고 떨어지는 폭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는 확실히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매매 가격 정감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심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아파트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이 KB부동산 여기 보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KB부동산 보면은 여기 메뉴에서 아까 좀 전에 그 있죠.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 시장 심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으로 해가지고 뭐 1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도 마찬가지고 2년에도 마찬가지인데 2년으로 찍으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가장 낮을 때가 보면은 언제냐면은 요때입니다. 요때 12월 5일이죠. 18.3 매매 우위 지수가 보이죠? 매매 우위 지수가 18.3이었는데 이게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금매가 팔리기도 하면서 19.5로 올라갔다가 이 보면은 19.9로 갔다가 지금은 2월 6일자 같은 경우에는 23.2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보면은 15.5에서 17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부산도 보면은 11.6에서 13.1. 대구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6.2까지 떨어졌다가 9.8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 같은 경우에서 6.8까지 있다가 이게 완전히 지금 오늘 2월 6일이지 않습니까? 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52.2까지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매매 우위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해 있는 지수고, 이거를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 매매 거래 활발 지수라고 또 있습니다. 이 KB 부동산 지수에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게, 이 얼마나 매매 거래가 활발한지 이거를 지수로 해가지고 이 심리 지수를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가장 시장에서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표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 가장 낮을 때가 보면은 26일이죠. 22년 12월 26 같은 경우에는 거래 활발 지수가 2입니다. 한산함이 98.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월 6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매매 거래 활발 지수가 32.6입니다. 2에서 이만큼 많이 거래 활발 지수가 실질적으로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걸 느낀다는 거죠, 몸으로. 경기도 한번 찍어 볼게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12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활발 지수가 0.7입니다. 한산한 8.2, 그러니까 활발 지수가 0.5에서 이 언제죠? 26일 0.5에서 2월 6일 8.2. 그러면 몸으로 느낄 만큼 거래량이 많이, 거래 활발 지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 변함없는 이렇게 팩트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울산도 그렇고 0에서 7.5까지 올랐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0.7에서 4.6, 충북도 1.5에서 5.1. 12월보다는 2월달이 확실히 많이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받는 거는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했던 것들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에서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느끼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10조 원을 돌파했다. 1년간 공급 목표액이 39조 6천억입니다. 근데 26.5%가 신청을 이미 신청했다. 그 일주일 만에 26.5%가 신청했으면 상당히 지금 많이 신청한 거예요. 내용을 또 자세하게 아주 의미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신규 주택 구입 건이 전체의 30.6%, 12,0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울 거래량 1월에 거래량이 1,100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월이 1,100건인데 이 보시면 12,200건이지 않습니까? 12,200건인데 이게 1월 30일부터 2월 30일까지 신청한 그 건수만 해가지고 12,2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여기 뉴스에 보시면 26.5%, 4분의 1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1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12,000건이다. 그러면 전체가 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38,000건에서 5만 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주택 거래량입니다. 2022년 12월 주택 거래량을 보시면 전국의 거래량이 28,000건입니다. 전국이 28,000건이고 서울이 2,844건, 아파트고 빌라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서울은 1,100건 넘었다 그러죠. 8개월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뉴스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일주일 만에 12,000건이고 이 전체적인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전체가 다 신청을 다 하고 나면은 5만 건이 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만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9억 원 이하 집입니다. 9억 원 이하 집들이 12,000건 중에서 계약을 하고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4분의 1밖에 안 풀렸는데도 9억 원 이하 집들이 아까 제가 포인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매매 심리 지수가 이렇게 벌써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게 지수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다 올라가고 있고, 아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놀랐지 않습니까? 이 세종을 보시면 이 거래 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6일에
거래 활발 주수가 2였습니다. 2. 2였는데 2월 6일 이 특례 보금자리는 나오고 신청건이 늘어나고 난 이후에는 32.6 거래 활발 지수가 16배 가까이 늘은 겁니다. 16배 가까이.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의미를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어떤 뭐 거래 폭락론자리고 폭등론자고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아주 그냥 제가 데이터만 갖고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다만 이게 우리가 9억 원 이하 집들이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 늦어도 한 제가 보기엔 6월이나 7월, 8월까지는 9억 원 이하 집들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도 상당히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다만 이 9억 이상의 집들은 뭐 10억, 15억, 20억짜리 이런 집들은 거래가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강남 쪽에 입주 물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그 유튜브를 찍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것처럼 강남 쪽에는 24년, 25년까지 한 3만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3만 가구가 15억, 20억 이렇게 좀 비싼 아파트들이죠. 그게 입주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나가서 전세로 다 살고 있다가 그게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급히 들어오다 보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들이 급매로 혹은 전세로 막 이렇게 급하게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전세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억 원 이하 이상의 집들은 아마 이 9억 원 이하와는 조금 다르게 거래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접근하는 우리 유튜브분들께서도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아까 9억 있죠?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이상까지는 무조건 오르고 거래량도 활발해진다. 그 9억 이상의 10억, 15억, 20억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늦어질 것이고 가격도 상승하는 폭이나 상승을 못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 국민은행 이 데이터를 보시고 국민은행 쪽에 이 부동산 심리라든지 뭐 매수 우위 지수라든지 이게 통계가 많이 나와서 있습니까? 이 통계를 보시고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자료가 참 많습니다. 자료가 참 많기 때문에 뉴스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은 내 재산을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훨씬 더 정확한 통계를 보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른 뉴스라든지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재산을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